지금은 유익하게 방사선을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안 되면 유익한 게 아니라 유해한 그런 장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기 위한 방사선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저희 면허가 왜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한정환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965년 창립이 되어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단체로서 방사선사들의 권익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량과 또 복지 권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요. 16개 시도회의 지회가 있고 14개 전문학회가 있어서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울의 이 한의원은 최근 3천만 원에 이르는 엑스레이 장비를 새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방사선 장비와 관련된 업무와 관리 주체 등의 근거에 있어서는 한의사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거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방사선 장비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우리 의료방사선은 피폭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누적되는 방사선 선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주체인 방사선사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방사선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법이라든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전혀 없는 갑자기 한의사분들이 그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1월 17일 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지금 한의사협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실제 의미와 방사선사협회가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 또 자문도 얻었습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한의사협회의 좀 왜곡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단 보조 수단에 한정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영상의학 진단 장비 전체에 대해서 허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자격에 한의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현행법상에서는 할 수 없는 직역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한의사는 현행법상 불포함,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얘기한 건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조금 왜곡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방사선 기계들을 무면허 사용이 이런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방사선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를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저 또한 방사선 검사도 아프면 가서 합니다만 사실 의료 현장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진료 보면서 왜 아픈가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한 처방을 내리죠. 처방을 내리는데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리는 거 있고요. 그 처방은 꼭 필요성에 의해서만 처방을 내십니다. 그럼 저희 방사선사들이 그 검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사 시행을 하고요. 그 검사 시행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빔이 나갈 수 있는 요 이제 범위를 저희가 이제 필터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각 검사 부위에 맞는 적절한 검사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 진행을 합니다. 검사하는 거가 끝나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이제 아니면 각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검사를 함으로써 검사의 남발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뭐 공부를 하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가 적응증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깊이에 대한 거는 아마 그렇게 뭐 깊진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정형외과 의사분이면 요거는 있으니까 검사를 할 때 어떠한 검사를 해서 요 진단 내릴 수 있는 딱 패키지화돼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안 내는 게 뭐냐면 이제 리피트 검사, 재검사입니다. 재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하지 않은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다고 하면은 피폭이 더 생기게 되겠죠. 뭐 어쩌다 검사하는 경우에 상관없겠지만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피폭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의료법 체계 안에 있는 의사, 방선사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한의사분들도 검사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환자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가 피폭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바르고 꼭 필요한 검사만 제시해야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방사선 엑스레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미 분당구 보건소에 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 의사 회장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 담당 정책관에게 저희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협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면허자가 방사선 발생 장치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업무에 대한 침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신고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면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그거에 대한 제보를 하고 완전하게 좀 행정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44개 방사선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공부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당연히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학 및 실습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방사선 관리학이라고 있고요. 방사선 생물학 그런 과목을 또 배우면서 또 거기 방사선 계측학이 있습니다. 또 관련 법규까지 배우면서 저희들이 이 교과목을 다 이수를 하고 또 임상에서 병원에서 대학병원급 큰 병원에서 8주 동안의 임상 실습을 해야지만 방사선사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을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 방사선 안전관리라든가 방사선 피폭에 대한 것도 개인 피폭 선란계를 운용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학습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지금 계몽해 나가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도 개인 피폭 선란계까지 착용을 해서 저희가 피폭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딴 쪽에서 그거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우려를 저희는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계속 공전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간호법이 통과가 됐었지만 간호법 관련해서도 같이 의견을 해나가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과의사협회하고도 지금 필요하면은 공조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이제 의료기사 아까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는데 의료기사 단체라고 하는 그 법률에 포함되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까지 포함해서 8개 단체인데 총 50만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단체에 있는 단체장들하고도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의료기사 전체에 대한 면허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위험성, 면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거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의원의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게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직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익하게 방사선을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안 되면 유익한 게 아니라 아주 유해한 그런 장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기 위한 방사선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저희 면허가 왜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 방선사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방사선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도 각각의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은 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법은 다 평등하다고 합니다만 환자를 다루는 것, 특히 여기서 지금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는 방사선 발생 장치, 엑스선 장비에 대한 거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그 안에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체는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걸로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도 방선사들은 엑스레이 장비를 가지고 환자들 곁에서 저희가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표가 났지만 방선사들도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또 여기 에이프론이라고 해서 방어복이라고 또 있습니다. 방사선 차폐하는 목을 입고 무거운 푸타블 장비를 이동해 가서 환자분들의 폐 건강이 변화 있는 것들을 땀 흘려가면서 진짜 열심히 지켜나왔습니다. 저희 방선사들이 방사선 업무에 대한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서 방선사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도 또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